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세랑 연관돼서 특히 상속세가 누진적인데요.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논란을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피케티가 얘기했듯이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속세 세율이 미국에서 여전히 높았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상속세 세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개인 내지는 부자들의 재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사실은 지난 10년, 15년간 미국 정치에서 큰 논란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인물이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이제 2000년대 태반의 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가 집권해가지고 상속세를 아예 없애자라는 이 캠페인 내지는 입법 운동을 좀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인물이 워런 버핏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투자자죠. 이 사람 재산이 몇백조 원, 달러로 해도 몇백억 달러 정도라 얘기를 하는데, 이 워런 버핏이 나서 가지고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계속 있습니다. 이분 얘기가 이 부의 귀족들이 왕처럼 이 재산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소수의 부자를 위해서 상속세를 폐지하자라고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그거를 폐지하면 안 되고 상속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워런 버핏이 이제 워런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부시를 정면으로 비판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된 게 2008년도 11월입니다. 2008년도 한 여름쯤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그때 이 오바마가 출마해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이 부자 증세가 들어갑니다. 공화당은 부자 감세를 얘기를 했고요. 가령 이거를 이 워런 버핏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워런 버핏 같은 부유층이 부자 증세를 하자. 나 같은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야지 누구한테 세금 걷을 거냐? 라고 일하니까 이거를 이 버핏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자들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9.6%로 높이자. 그러니까 1년에 20만 달러 이상 버는 소득자들에게는 최고세율을 39% 이상 높이자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소박합니다. 아이젠하워 시절에 최고세율이 거의 90%에 달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하물며 닉슨 공화당 대통령 시절 1970년대 중반, 그때조차도 미국의 부유층 최고세율, 소득세 최고세율이 75%에 달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민주당이고 본인 스스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모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소박한 부자 증세안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상속세 세율을 다시 높여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또 한 40%였는데 이거를 5% 높이겠다. 350만 달러 이상 상속의 경우에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 45% 정도의 상속세를 이제 물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자본이득세, 이게 일종의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양도라든가 주식을 양도하거나 팔거나 이랬을 때 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세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배당에 대해서 세율을 높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 다음에 부유층이 이 공화당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 공제 혜택,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것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 11월 대선에서 붙은 게 오바마하고, 이제 오바마가 대선 후보, 그다음에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였고요. 그다음에 맥케인이라고 있죠. 맥케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돌아가셨죠. 이 베트남 전쟁의 영웅이었고,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 엘래스카 주지사를 했던 여자분이 나왔고요. 자,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은 대체로 소득세 세율을 높이자라는 거였고, 맥케인은 그거와 반대로 부시와 똑같이 소득세 세율을 아예 현재대로 놔두거나 아니면은 좀 낮췄으면 좋겠다.
낮추자는 얘기는 감히 못했는 게, 왜냐면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으니까 그때 이제 이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세율을 낮추자는 얘기를 감히 맥케인도 못한 거죠. 하지만 맥케인 같은 경우에 이 상속세 세율은 낮추자, 45%를 뭐 15% 낮추자, 그다음에 면세 기준도 더 높이자, 한마디로 이 부자들이 상속되는 걸 편하게 하자라는 게 맥케인의 공약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바마는 이 반대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는 좀 높이자라는 거였고, 맥케인은 그대로 가자, 내지는 좀 일시적으로 낮추자, 오히려 부자들이 감세를 해야지만이 투자가 진행이 돼가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이른바 레이거노믹스 주장이죠.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도 낮추자라고 맥케인은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설비 투자할 경우에 이 감가상각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세율을 더 깎아주자, 이런 얘기도 한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이 저소득자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좀 낮춰주자, 이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할 전후로 해가지고 이 오바마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갑부들이 이 부자 증세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워런 버핏이고요. 워런 버핏이랑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는 그 2010년 오바마 대통령 등장하고 나서 2년 뒤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얼마나 좋냐,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립자, 이 대부분의 미국의 경우에 그 실리콘밸리 내지는 그 IT 산업 쪽에 있는 그 창업자들이 대체로 다 민주당 성향입니다. 이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였는데, 부자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멋진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시니어, 그러니까 빌 게이츠의 아버지의 경우에도 내 아들이 이렇게 많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이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오바마 경우에도 부자 감싸기를 중단해라라고 하는 그 부자가 얼마나 훌륭하냐, 미국 시민들의 모범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2016년 11월 선거를 보세요. 그때 트럼프가 이겼죠. 오바마에 대해 이제 누구죠? 힐러리,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으로 출마했던 이 부인으로서 2016년에 대선에 출마했던 힐러리였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표가 더 많이 나왔지만은 미국의 선거제도가 직접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힐러리가 졌는데, 아무튼 그때 이슈도 사실은 이 정치적인 이슈는 부자 감세냐 부자 증세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이 대선 공약에는 이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거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1년에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30%를 더 과세하자, 그러니까 세율을 더 높이자. 그 다음에 부유세를 거두자. 그러니까 1년에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뭐 1년에 한 50억을 넘게 버는 사람, 소득 기준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유세도 거두자. 우리나라에선 부유세 거두자라는 정치인이 지금 없죠, 거의. 과거 한 10년, 20년 전에 민노당, 뭐 노회찬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요즘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부유세를 거두자라는 말을 힐러리 후보가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 후보였는데, 클린턴은 반대했고요, 힐러리가. 그 다음에 법인세를 안 내는 그 미국 회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조세 피난처,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조그만 뭐 바하마에 있는 그 섬, 뭐 이런 데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였고, 트럼프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뭐 그런 거 좀 놔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세금 문제 가지고서 이 클린턴이 좀 좌파적인 성향, 트럼프는 우파적인 성향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무역의 경우에는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오히려 이 힐러리가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사실은 요것 때문에 힐러리 후보가 이 자유무역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미국의 이 공업지대, 왜냐면 공업지대가 공장이 폐쇄됐죠, 많이. 왜냐면 공장들이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반대하면서 그 해외로 나간 미국의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유무역, 뭐 TPP 이런 것들을 반대했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여기서 이 점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미국의 공장지대에 살고 있는 미국의 이 가난한 백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힐러리를 이겼다라는 그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자, 우리가 본 것처럼 현대 미국 정치, 오늘날 미국 정치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논점이 이 상속세와 소득세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른바 진보 쪽에 해당되는 이 미국의 민주당은 여전히 상속세 세율을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내지는 공화당은 이거를 낮추거나 아니면 없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민주당은 높이자, 특히 누진율을 높이자라고 하고, 미국 공화당은 낮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여튼 피케티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런 논쟁이 사실은 지난 100년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1930년대부터 미국 경우에 이 루즈벨트 정부가 소득세 세율과 상속세율을 급격하게 높였고요. 그리고 1950년대 미국의 아이젠하워 공화당 정부, 그리고 70년대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이 닉슨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1960년대 미국의 케네디 정부, 그리고 70년대 이 누구죠? 하여튼 뭐 정부, 이런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적으로 이 부자 증세를 찬성하는 데 비해서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의 경우에 공화당은 감세, 부자 감세, 그리고 상속세 인하, 폐지 이런 것들을 주장했고, 사실은 미국의 민주당조차도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를 상당히 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바뀐 게 바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고요.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였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어받는 게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정부 마찬가지고요.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이 부자 증세를 더 많이 추진하고 있죠. 다만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 이 민주당 의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돌아가자면은 자, 이런 논쟁이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개인 소득 내지는 개인 재산의 집중도 내지는 빈부격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좌우된다라는 것이 이 피케티 책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